손흥민 선수가 오심으로 그라운드에 쓰러진 경기 후 LAC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심판 판정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례적으로 경기 후 판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리오넬 메시 선수 또한 공개적으로 심판을 비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 그리고 LAC 감독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감독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감독의 발언과 달리 손흥민 선수의 오심 판정에 대한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분노한 홈팬들의 야유는 경기장을 뒤덮었고 해외 중계진은 방송사고 수준의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심 사건은 그동안 MLS가 감춰왔던 문제점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곧바로 메시 선수의 결승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벌어진 난투극 역시 석연치 않은 판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MLS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토론토 FC의 전 감독 라이언 넬슨은 12세 유소년 리그 심판의 퇴장을 놓쳐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지만 리그는 벌금만 부과했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 조지 알티도어는 MLS 심판들을 세계 최악이라고 비난했지만 리그의 대응은 벌금이었습니다. MLS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판자들을 벌금으로 입을 막아왔습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현재 사태는 오랜 기간 쌓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최근 경기의 심판 판정 논란이 2024년 심판 문제로 이어져 파업과 맞물리며 심각한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자격 미달의 심판은 근본적인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MLS의 오심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실제로 카드를 받아야 할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루나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부심은 깃발을 들었지만 주심 리카르는 이를 무시하고 루나에게 두 번째 옐로 카드를 주었습니다. 동료의 신호도 무시한 독단적인 오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이 있으니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심은 VAR 확인 후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 선수에게 경고했습니다. MLS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비디오 판독은 두 번째 경고에 개입할 수 없어 오심이 인정되었음에도 디에고 루나의 퇴장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경고 한 장으로 남고 피해자만 퇴장당했습니다. 경기 후 디에고 루나는 빨리 떠나지 않아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테드 엉클 주심이 직접 경기를 망쳤습니다. 그는 공격하던 선수의 진로를 막고 넘어뜨렸습니다. 경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상대팀은 득점했습니다. VAR을 통해 바로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심은 자신이 막았던 선수에게 파워를 선언하며 골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MLS 역사상 가장 황당한 사건으로 심판이 자신의 실수를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운 최악의 판정입니다. MLS의 아마추어리즘은 두 명의 월드 클래스 선수를 통해 드러납니다. 리오넬 메시는 축구 심판의 규칙 무지를 폭로했습니다. 손흥민은 심판의 체력 부족과 판정 문제로 경기 후 심판에게 항의했습니다. 두 슈퍼스타의 행동은 MLS의 처참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LAFC의 감독은 심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야 했습니다. MLS는 내부 비판을 억압하고 리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감독의 발언은 리그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은 총알바지에 가까웠고 MLS 사무국이 사태를 키웠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행정, 과연 미국의 다른 스포츠계에서 심판 판정 논란은 계속됩니다. NBA와 MLB의 사례를 통해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심판은 없습니다. NBA와 MLB 팬들은 종종 판정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심판의 역량보다는 실수 시 리그의 시스템과 대처 방식입니다. NBA는 경기 종료 후 LEM 리포트를 공개하여 마지막 2분의 판정을 분석하고 오심을 설명합니다. MLS는 벌금으로 대응하지만 NBA는 데이터로 잘못을 인정하고 소통합니다. MLB는 로봇 심판 도입을 통해 인간의 실수를 차단하려 합니다. 이러한 혁신과 비교하면 MLS의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을 영입하며 세계 5대 리그를 꿈꾸던 MLS는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손흥민과 메시 사태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MLS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LAFC가 스페인 라리가 출신 미드필더 자이우송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LAFC는 3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계약 신분이었던 미드필더 자이우송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2026년과 2027년 연장 계약 옵션도 포함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자이우송 선수는 국제이적 증명서와 비자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공식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LAFC의 공동대표인 존 소링턴은 자이우송 선수의 영입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이우송 선수는 뛰어난 기량과 다재다능함,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국적의 자이우송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입니다. 지난 2015 시즌 샤페코엔시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도 시즌 페네르바체에 합류하며 유럽 무대에 입성한 자이우송 선수는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고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도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이우송 선수는 중국 다렌 프로를 거쳐 지난 2022 시즌 브라질의 팔메이라스로 이적했고 두 시즌 동안 46경기에 출전한 뒤 라리가 셀타비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셀타비고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경기에 나섰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FA가 된 자이우송 선수의 행선지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였습니다. LAFC는 부족한 수비 보강을 위해 자이우송 선수를 영입했고 남은 시즌 동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포브스는 3일 손흥민 선수는 최소 20년 만에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역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LAFC는 최근 LA 현지 한국 라디오 방송사 KYPA 1230과 계약했습니다. LAFC가 한국어 라디오 방송사와 장기 중계 계약을 한 것은 이번 계약이 처음이며 이는 2003-2004년 홍명보 감독이 LA 갤럭시에 온 이후 처음 있는 계약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마케팅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ESPN은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 결과는 그저 손흥민을 맞이하는 떠들썩한 축제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다. 가장 큰 한인 인구를 보유한 LA는 손흥민 유니폼과 You are my sunshine, Welcome to Sony LA 같은 배너, 태극기로 경기장을 가득 채우며 마치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